안녕하세요. 화물차를 운행하시면 연료비 절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왜 신경을 쓸까? 매월 300만원 내지 1000만원 내외의 연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한정되어 있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연료비다 해서 어떻게 하면 연료비를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최상의 연비가 어느 정도이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분의 운전 능력에 따라서 연비가 차이 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장비 차이에서 연비 차이 나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차량과 비슷한 연비만 놓으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차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기름값을 많이 사용할 때 그때 고민을 합니다.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고민을 별로 안 합니다.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고민 많이 합니다. 수입차 가운데 연비가 낮은 차량은 또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 시중에서 연료 절감기 하나씩 다 건드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제품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 차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적재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운행 코스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화물차 차주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연료절감 기술들은 대체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화물차주분들은 대체적으로 독립군이 별로 없어요. 혼자 운행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요. 다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동료들도 많아요. 그러면 시범 케이스로 어떤 분이 연료절감기를 선택해서 샀다 아니면 와류계를 샀다 해서 장착을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들은 다 간중이죠. 지켜봅니다. 그러면 연료절감기나 와류계를 장착하신 분한테 물어봅니다. 효과 있냐고. 그러면 판단을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효과 있다 소리도 못하고 효과 없다 소리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 속에는 효과 없다는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기다려봐도 효과 있다는 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효과 없다는 소문이 쫙 나버립니다. 한 사람의 차주분 주위에는 최소 5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10명 정도는 있죠.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또 10명 정도를 파급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품 하나를 팔면 100명의 차주분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효과 없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효과 있다는 것은 소문이 잘 날까? 잘 나지 않습니다. 효과 있다 그러면 저놈이 바본가? 귀가 얇은가? 팔랑귀인가?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 주위에 몇 명 정도 연속적으로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아야 효과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또 고민을 하죠. 과연 나는 효과가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연료절감기나 와류기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화물 차량에 전압 안정기를 단다, 배터리 안정기를 단다 하면 왜 효과가 안 나올까 이거예요. 수입차, 국산차 틀립니다. 과거 차량과 현재 차량이 또 틀리다 이거예요. 과거 차량은 차체 전기와 이슈 전기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분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위에 전압 안정기 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성용차는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전압 보정을 한다 이거예요. 화물 차량에서는 전압 안정기를 부착한다고 해서 전압 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화물 차주분들은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다 고민을 하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놈 찾기가 힘들죠. 자, 성용차는 취미생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생업입니다. 무조건 퍼펙트하게 효과가 나와야 돼요. 퍼펙트하게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제품이 있었습니까? 없죠. 막연하게 달아봐 좋아 안 되면 환불해줄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환불해준다 하니까 한번 달아봐. 그런데요, 화물 차량 특성 있지 않습니까? 장착하면 일하기 바쁜데 환불하러 갔다 왔다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싼 맛에 장착을 해보시는 분들 많고요. 싼 맛에 장착을 하면 50만원, 100만원입니다. 싼 맛에 장착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찮아서 그냥 버립니다. 왔다 갔다 막 귀찮고 배차 빼기도 힘들고 그래서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기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효과 있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화물차주분들 기본적으로 연료비가 제일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연료비 10% 이상 절약 안 되면 환불해준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간 기름값이 6천만 원 사용한다. 연간 기름값을 1억을 사용한다.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 연료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면 10% 절약하면 매년 1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 6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 하면 10%면 연간 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정하자 이거예요. 화물차 연료비 10% 이상 절약 안 되면 환불해 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죠. 그죠?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력을 올려야 됩니다. 운전이 편해야 된다 이거예요. 출력이 안 올라가고 연비가 올라간다? 힘들죠? 승용차는 됩니다. 출력을 떨어뜨려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살 기댕길 때는 연비 잘 나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중량짐을 적재하고 긴 오르막길을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떨어뜨려 버리면 연비도 떨어집니다. 왜? 12단으로 주행해서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데 11단, 10단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압비에서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평균을 주행한다. 가벼운 적재를 하고 운행을 한다면 연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공차를 운행하려고 차를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 상태에서 오르막, 내리막을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와 출력을 올리려 하면 연소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연소 효율을 높이게 되면 면이 적게 나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수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스로틀 바디, 연소실, 인젝터, EGR 이 클리닝 효과도 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클리닝을 시키냐 중요하죠. 엔진에는 역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축 시장 행정에서 역류가 발생되고 또 배기 말행정에서 역류가 발생되고 EGR 밸브가 열렸을 때 흡기로 역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역류 속에 포함된 카본 슬러지 입자들이 터보 임펠러를 통과해가지고 앞까지 나옵니다. 역류로 인해서 카본이 많이 나오는 차들 어떤 차입니까? 엔진 상태가 좋지 않은 차들 많이 나옵니다. 이 역류를 가지고 스로틀 바디, 연소실, 인젝터, EGR 이런 부분을 클리닝을 시켜보자 이거예요. 역류는 시속 1500km, 마 1.2 정도 됩니다. 이 역류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역류 충격파를 만들어서 스로틀 바디, 연소실, 인젝터, EGR 쪽으로 충격파를 보내주면 카본 슬러지 입자가 붙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리닝이 된다 이거예요. 완벽한 클리닝은 아닙니다. 누적되는 양의 일정 부분은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흡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연료 첨가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연소율이 높으면 정비비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엔진이기 때문에. 자, 연소율이 나쁘면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디페프 막혀요. 디페프 막힌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쫙 밟아보세요. 디페프 깨져버립니다. 클렉 간다 이거예요. 손해죠. 클리닝 한다고 해서 흡기 클리닝, 수소 클리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엔진 내부가 깨끗해지면 관리비 적게 들어갑니다. 또 화물차 100만 킬로 타면 보링한다, 150만 킬로 타면 보링한다 이렇게 하죠. 왜 보링을 합니까? 원인은요, 연료입니다. 동일한 운행거리를 운행할 때 연료를 적게 쓰면 열과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됩니다. 연료에서 열과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소효율을 높여주면 출력도 올라가고 연비도 올라가고 매연도 적게 나오는데 엔진 내부의 카본 슬러지 발생량도 줄어든다. 그리고 그 적은 양이 엔진 내부의 카본 슬러지가 응착이 된다 하더라도 역류 충격파로 응착되지 않게끔 한다. 좋죠? 우리가 운행을 할 때 차가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다가 다 밟아도 차가 안 가면 어떻습니까? 몸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승용차는 취미생활로 하시니까 그냥 접어두고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 반트럭, 볼보트럭, 벤처트럭, 현대트럭, 요트럭, 200호 트럭, 스카니아 트럭을 타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10% 이상 절약 안 되면 환불 좋죠?
10%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엔진 성능을 개선해서 연소 효율을 높이고 출력을 향상시키고 연비를 향상시키고 매연 발생량을 줄인다. 그 뒤에 또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한 거는 화물차 연비 운전 교육입니다. 성룡차, 화물차, 시내버스 교육을 다 해봤기 때문에 운전 스킬 조금 다듬어 드립니다. 그러면 연료 절감 됩니다. 10%로 보자 이거예요. 20%, 30%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재량, 운행 코스, 그리고 운전자의 역량, 운전 능력. 운전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능력이 좋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평균작도 있고요. 그래서 10%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항에 따라서 20% 아끼는 사람, 30% 아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10% 정도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밀 수 있느냐? 아니까 그렇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화물차 차주분들 뒤에 타고 제가 운전 교육을 가르친 것만 해도 2,500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다는 거예요. 가려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긁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연료비를 절약하고 싶다. 엔진 내부에 오염물질 엉창 떼는 게 싫다. 보링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흡기 클리닝, 엔진 클리닝 이런 거 귀찮아서 좀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장거리 운행하실 때 운전을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디시백 터보 유튜브 채널 꾸준하게 한번 보시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면 개선하시면 됩니다. 진실 그대로만 꾸준하게 공개해 드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거예요. 말로 효과 있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효과는 해당 차량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연비를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